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11월 셋째 주 주간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지수가 참 이 반등을 줬어요. 주 초에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3,000포인트 다시 넘는구나 라고 이제 이 기대를 갔었죠. 근데 3,000을 못 넘는 거야. 그 원인이 삼성전자에 있었어요. 보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3,000을 자꾸 이제 노크를 합니다. 화요일도 3,000을 놓고 하는데 수요일 날 3일 동안 이 3,000을 장중에는 다 넘는 거야. 넘었다가 떨어지고 넘었다가 떨어지고 넘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냅다 이제 팔죠.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파니까 또 쭉 하고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점 부분까지 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오니까 어때요? 당연히 반등이 나오죠. 오늘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 빠질 만큼 또 다 빠졌거든. 그래서 지금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이때부터 8월 초부터 급락이 쭉 떨어지니까 지수도 쫙 뺐다가 또 반등 나오니까 반등 나와. 그러다가 또 쭉 빠니까 또 쭉 빠져. 또 반등 나와. 똑같대요. 가다가 말아. 근데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안 떨어져요. 쭉 빠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삼성전자는 7만 원대를 지지를 해. 근데 지수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진폭이 점점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요 움직이는 폭 있죠. 올랐다 떨어졌다. 이 진폭이 점점 작아져요. 그렇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 하방 지지선을 두고 진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또 나오게 된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주게 될 때는 진폭이 작아진 상태에서 3,050, 자 3,050포인트를 돌파하면 60일선도 돌파하는 거고, 지난번 반등 나왔을 때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50포인트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72,200원. 72,200원을 돌파시켜 주면 된다. 그럼 72,200원 돌파하면은 요 바로 위에 한 73,000원 부근에 60일선이 있어요. 자, 요 60일선 돌파할 때가 코스피 지수도 6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이제 슬슬 연말 랠리에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 12월 달이 맞이할 것이다. 자, 이제 벌써 11월 달도 3주 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면은 4주 차에 들어가고 다다음 주면은 1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내릴 때 음봉으로 내리는데도 한 4일 동안 연속으로 들어왔고, 어제는 안 들어왔지만 또 금요일 날은 또 살짝 들어와 주면서 어찌됐던 7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이, 자, 이제 7만 원대 지지하고 있는데 어떤 게 또 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냐면, 삼성전자만 지금 7만 원대에서 큰 반등이 없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같이 저점 찍고 삼성전자 저점이랑 하이닉스 저점 찍을 때가 시기상으로는 똑같아요. 다 10월 중순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르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 근데 삼성전자는 반등은 일단 7만 원까지만 주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자, 반도체가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다른 종목에서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삼성전자만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의 이 하청업체들,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코스닥, 코스피, 삼성전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200개들 중에 좀 코스닥의 좀 소형주들, 뭐 코스피도 소형주들 있지만 소형주들은 좀 빼고 굵직굵직한 종목들, 이런 좀 종목들 중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쫙쫙쫙 알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 이제 DB 하이텍을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 DB 하이텍 지난 6월달, 7월달부터 뭐 계속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이 삼성전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삼성전자보다 주가 탄력성이 더 좋기 때문에 DB 하이텍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드렸고, 코스피 200의 대형주고요. 시가총액이 얘도 3조 2천억이나 지금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저점 찍을 때 똑같아요. 10월 말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살살 올라와요. 그러더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갈 때부터 주가가 날아가는 거야. 분명히 미국에 갔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선 뭔 발표를 하러 갔으니까 지금 제2공장 지금 봐놓고 와서 초미세 공정 이거에 완전 이 전초적인 기지를 여기다 세우겠다. 제2공장에서 세우겠다. 미국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다가 세우겠다 그러면은 반등력이 좀 작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다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우리나라에다가는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쪼으니까 미국에다가 또 반도체 공장 세워가지고 미국 사람들 돈 벌게 해줘야죠. 직원들은 또 미국 사람들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삼성 공장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또 좋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돈 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자꾸 자기네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게 이론 전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데 주가는요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다 그러면 더 잘 가요. 자, 그래서 DB하이텍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전고점까지 다 왔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질 때도 획 떨어져요. 대형주들은요 추세적인 부분을 많이 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를 때 이렇게 급하게 쭉쭉쭉쭉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떨어질 때도 급하게 쭉쭉쭉쭉 떨어져요. 쭉 사고 쭉 팔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좋은 거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요, 와 되게 좋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수익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팔아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DB하이텍 그러면은 좋다는 얘기만 나오죠. DB하이텍이 급등하기 직전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요즘 일거리가 밀려가지고 3교대로 일을 하는데 공장을 24시간 돌린대요. 그래도 수요를 다 못 채운다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오죽하겠어요? 삼성전자도 계속 잘 되고 있다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도 주가는 안 가. 이 외국인들이 안 올리는 거잖아요.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봐요. 가는 차트 봐요. DB하이텍.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그냥 한 달 내내 들어왔어요. 그득해. 근데 개인은 한 달 내내 팔았어. 개인이 팔아야 된다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보니까 어때요? 딱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개인은 다 빨간색, 외인 기관은 거의 다 파란색.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어느 순간 바뀐다.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봐봐요. 딱 10월 달에 완전 색깔이 반대죠. 이 떨어질 때 이때 봐봐요. 이때는 외국인들이 개인이 다 빨간색이죠. 외국인 기관은 다 파란색이 더 많죠. 다 파란색이잖아. 이렇게 이때 떨어질 때 또 그랬어요. 근데 또 올라갈 때는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바뀌게 되면 또 알아요. 쫙 하고 또 이제 랠리가 나올지. 물론 그렇게 만들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고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200만 원, 250만 원, 막 28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개미들이 많이 못 샀어요. 황제주 뭐 이래가지고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살 바에야 다른 걸 산다 그러고 안 샀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해가지고 5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진짜 나도 사고 싶었었는데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요즘 애들 말로 뽕이라 그러나 국뽕 같은 그런 개념. 삼성전자에 대한 자부심 뽕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냥 막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가지고 올랐거든. 그랬더니
오른 거 보고선 위에서 왕창 산 거예요. 9만 원에. 그래서 지금 9만 원 위에서 이제 사가지고 다 물려 있죠. 물타기 해가지고선 들고 있는데, 자 이제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또 오릅니다. 예. 봐요. 딱 1년, 거의 1년 다 돼가 1년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저점 딱 박스권 돌파하면서 쫙 올랐어요. 지금 11월 달 이제 벌써 3주 차예요. 올해까지 고생하면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 찍고 반도체 또 항승은 막 오를 때요. 11월, 12월이 이때인데, 이때 오를 때 막 오르니까 왜 올라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대.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 달에는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빅사이클이건 뭐건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은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없는데 라고 봤어요. 차트를 볼 줄 알면은 이렇게 올랐을 때요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면 거래량 터지는 게 이렇게 터지는데, 야 이게 가나? 이렇게 해서 차트 만들어 놓고 가는 걸 보질 못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인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이 딱 작업에 들어갑니다. 올라가면 눌려 희한하게 만들어가면서 차트를 이제 다 해서 아주 그냥 진을 다 빼놓고, 아유 이제 삼성전자 난 안 사,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에 주린이들이, 동학개미 주린이들이 여기에 이거 보고선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 들어오신 분들 얘기가 삼성전자가 하루에 10%씩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줄 알아? 10%씩 원래 10%씩 움직이는 줄 알았대요. 그 이때 막 현대차는 20%씩 움직였어요. 20%, 25%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주식이라고는 주식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를 아는 거잖아요. 회사. 삼성전자라는 회사, 현대차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 마침 삼성전자가 하루에 10%씩 오르고 현대차는 뭐 하루에 20%씩 오르고 이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와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오면 모르겠어요. 코로나보다 더한 이 진짜 생전 진짜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뭐 100년 전인가 뭐 150년인가 그 흑사병 있어가지고선 전 세계 뭐 인구에 얼마가 죽고 유럽 인구에 얼마가 죽고 이랬던 시절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또 앞으로 또 100년이나 200년 후에 또 어떠한 또 희한한 병이 걸려 나올지, 그러면은 또 한번 이런 장세가 펼쳐질까? 이런 장세는 없어요 앞으로는 삼성전자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보통 한 30% 정도, 1년 동안 한 30% 정도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30%까지 올라가면 전고점까지 가요. 9만 원대까지 가면 30%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본다. 4만 원 올리는데요. 4만 원 올리는데 2년 걸렸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올리면 2만 원 올리면은 정상이 맞아요. 삼성전자의 그동안 20년 동안의 추세로 따지면 평균치를 제가 낸 게 있으니까 평균치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만 원이니까 2만 원 더 올리면은 9만 원이잖아요. 그럼 9만 한 몇천 원 그러면은 한 전고점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평균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선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주식을 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비율이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지금 삼성전자만 안 가고 있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DB 하이텍 올라가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랑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딱 3개가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렇게요. 이 종목들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냥 잘 모르겠으면 엔벨롭 오면은 그냥 사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기예요. 뭐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고, 엔벨롭 오면 사면 두세 달 걸려서 몇십 프로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지난 10월 달에 엔벨롭 왔네요. 그러니까 벌써 쭉 올라가지고 한 30% 올랐죠. 그런 거예요. 자, 이때도 엔벨롭 왔네요. 여기도 사면은 쭉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올라와요. 이때도 엔벨롭 오면 쭉 오르고, 이때도 엔벨롭 오는데 이때는 이제 막 급등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좀 좀 특이한 거고. 보통 엔벨롭 오면은 이제 꾸준히 올라가지고 한 20-30%이 정도 나옵니다. 뭐 30% 나오면은 무지하게 나오는 거고, 한 20% 정도를 먹으면 아유 뭐 또 엄청난 대박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나중에 DB하이텍도 기억해 두셨다가 엔벨럽 오면은 한번 보세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19년도 6월 달쯤부터 얘기를 해서요. 심심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가다가 삼성전자 빌빌대고 있으면 얘가 같이 빌빌대요. 떨어져요. 떨어졌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엔벨롭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반등 나와요. 몇 달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몇 달 들고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DB하이텍,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아주 얘가 한미반도체도 좋은데 특히 이제 약간 코스닥 기업이긴 하지만 이 수급이 짱짱하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고 그리고 특히 엔벨로 뭐 이평선 딱딱 지켜가면서 계속 우상향 틀어가면서 가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예. 그래서 요번에 또 급등했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고점 찍고 내려요. 좋은 건 좋은 건데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면 사면 될까요? 쭉 떨어지면 돼요. 쭉 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와요. 또 한 번은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 또 들어가면 돼요. 예, 요 위에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들어가요 말아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라고 대답밖에 못해요. 왜? 아는 자리에서 사면 되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면 반등 나오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다 여기 밑에서 오면은 딱딱 봐요. 밑에서 올라가다 떨어지면은 올라, 떨어지면 올라, 떨어지면 올라, 떨어지면 올라. 아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오르겠죠. 그럼 여기 오면 사면은 수익 나는데 왜?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보는 게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는데 이거 예전에 저 5,000원짜리였어요. 작년만 해도 5,000원짜리가 지금 25,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주가 아니에요. 급등주가 아니고 실적도 좋고 수급에 의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또 반등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을 때의 수익 실현한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면은 또 좋은 찬스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갈 때가 점점 돼 간다.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소량이나마 한 300만 주, 500만 주 이 정도 들어오면은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한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정도 들어오면은 좀 들어오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250만 주 정도가 200만 주에서 250만 주가 보통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물량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100만 주, 150만 주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작게 들어오고 있고 많이 오버해서 들어왔다 싶으면 500만 주. 500만 주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올랐을 때 그리고 나서는 팔 거예요 아마. 근데 삼성전자 외국인이 판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끌어올릴 때 되면은 팔아요. 팔면서 올린다니까. 팔면서. 제주도용이에요. 어떻게 또 파는데 또 올리는지.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좀 저점에서 이제 이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돼가고 그 다음에 물량을 늘린다는 입장에서 나는 삼성전자를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물량을 늘려야 할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지금 이 가격대입니다. 어쩌면 이 가격대가 한 1년 후에는 다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가격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한번 연말 랠리 이후에 내년에 올 1년 동안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제 연말서부터 내년에는 다시는 우리 이 가격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 봄 되면 팔자 보고 내년 11월 달쯤 됐을 때는 저 9자, 10자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요 박스 13만 원에서 한 2만 원대 초반 여기 딱 요 박스권 요렇게 그려놓고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우리나라 지금 주식 인구 중에 이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갖고 있는 비율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니 개미들이 그만큼 많이 샀으니까 이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쫙 사놓고선 이걸
패대기 치는 거 봐요. 쫙 빼가지고선 여기까지 빼잖아요. 갑작스럽게 빼야 개미들이 팔지도 못하고 물려있다가 올라오면은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근데 이제 우리도 똑똑해져가지고 아이씨 떨어졌네. 좋아, 떨어졌으면은 좀 이따가 돌릴 때 더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 딱 보고서 이제 사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사야 될 때고 카카오도 지금이 팔아서는 안 되고 좀 버텨야 될 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지금 21선, 61선 이제 다 이제 밀집해 가요. 요렇게 이제 다 밀집이 되는 상태에서 13만 원대 뚫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갈 수 있는데, 얘네는 지금 외국인이 그나마 수급이 기관하고 그런 대로 꾸준히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그러한 수급은 된다. 하지만 14만 원대 가면은 여기 거래량이 여기 무지하게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거예요. 항상 보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하잖아요. 거래량 터진 이 장대 음봉, 이 음봉대를 돌파를 하게 될 때쯤 되면 시간이 꽤 흘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자연스럽게 이제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전고점 넘어서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진, 악재가 터진 장대 음봉, 또 마찬가지예요. 윗꼬리가 끼다랗게 터진 윗꼬리 달린 캔들이 있어요. 쫙 그 거래량 빵 터진 거. 그럼 횡보하고 떨어졌다가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 윗꼬리 달린 여기를 딱 돌파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크게 납니다. 오른 폭만큼 이 폭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카카오가 나중에 여기 이제 15만 5천 원 여기도 좀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15만 5천 원대죠.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조정을 받고 또 오르고 막 이렇게 하게 한참 후에 이 15만 5천 원을 돌파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요 17만 원이 아니고요, 한 20만 원 넘어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뭐 느낌상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어떠한 근거가 가지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카카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요. 좀 성장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떨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이 이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떨어진 이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떨어진 폭이 얼마 떨어졌어요? 15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거의 한 5만 원 가량이 떨어졌죠. 그러면 15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가량이 더 올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만 원 가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떨어진 폭만큼, 그 폭만큼 올라요. 이게 이제 시세 원리라는 건데, 아주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도 알면 쉬운데, 주가의 원리에 특히 대형주들의 예상하는 가격 고가 저가를 앞으로 예상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시세 원리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알면 간단한데 보통 몰라요, 이거. 그래서 요만큼 떨어진 폭만큼 돌파하면 주요 자리를 근데 아무데나 막 적용시키면 안 돼. 딱 적용시키는 자리가 거래량이 터지고 주요 지점이어야 돼. 딱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면 2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그거는 모른다. 그렇다고 뭐 10년 후에 그렇게 될까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말할 수는 없고, 보통 1, 2년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젠간 가겠죠. 뭐 10년 있으면 가겠죠. 이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해요. 왜냐면 카카오가 카카오 상반기까지 날아갈 때요, 2년 동안 올랐어요. 그죠? 작년서부터 저점 찍고선 올라서 2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를 때도 2년이나 걸렸는데 여기 돌파해가지고 오르는데 2년 안 걸리겠어요? 다음에 오르죠. 자, 그래서 카카오도 다음 주에 한번 60일선, 자 일단 우리는 뭐 1, 2년 후의 얘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당장 요 앞에서 오르냐 떨어지냐 요걸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요 박스권 돌파를 한번 다음 주에 지킬 걸 딱딱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가 나오게 되는 시점이 3,000포인트 넘어가는 시점,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연말 랠리에 카카오도 한번 동참을 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에 좀 이 다음 주에 또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희망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각 종목별로 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또 이 또 테마주들 최근에 메타버스나 NFT나 대선주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간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너무 고점인 종목들 또 좋다 그러면은 또 사실까봐 자 좀 안정적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또 한번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메타버스 NFT 변동성 심하게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자 그리고 대선주들이요. 대선주 약으로 치면은 1회초입니다. 1회초. 이제 플레이볼 해가지고 공 한 첫 번째 타자, 두 번째 타자 맞고 있는 거예요. 1회 초예요. 1회 말도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물량들 또 팔아서 수익 난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선주로 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홍주식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